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마리 토끼를요,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또 이쪽으로 막 쫓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당연하죠.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뭐 운이 좋은 경우에 뭐 이거 잡고 저거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은요 절대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싱에 집중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네, 저자의 어떤 그 서문 조언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책을 썼는지 또 이것을 왜 우리에게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나는 이 책에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질 것이다. 그 질문에 담긴 깊이와 파장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당신만의 특별한 경험, 독특한 시각, 그리고 변화를 향한 신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당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두 번째, 독특한 어떤 나만의 시각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를 향한 신념. 이건 각자가 다른 거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래요. 뭐가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 요 세 가지 인해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마지막, 나는 그저 당신이 변화를 향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움직이기를 바랄 뿐이다. 한 걸음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기를 바랄 뿐이다. 자, 어떻게 해요? 변화를 향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어떻게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무언가 변화를 향해서 내가 도전하고 움직이고, 우리 이렇게 미라클 모닝처럼요. 내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책을 읽는 거죠. 내가 기록해 보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페이지 마지막과 11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볼펜과 형광펜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핑크 색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정말로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책에서 이 핑크색은 많이는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핑크색으로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요, 저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보라색으로 밑줄을 치고요. 책이나 중요한 영상, 논문 같은 게 나온다. 내가 좀 학습할 영역이 나온다. 성장하는 색깔,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건데요. 부정적인 뉘앙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올 때에는 회색깔, 이 회색, 애매한 이 회색으로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밑줄 쳐놨어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요. 누구의 하나예요? 저자의 하나예요? 아니요. 각자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만의 단 하나입니다. 11페이지, 직업적인 맥락에서 나의 단 하나, 저자의 단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 이것이 저자의 단 하나입니다. 사업가로서 다른 업무와 역할을 해야 될 때도 많지만 나는 언제나 교육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것이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선배님들, 2023년 선배님들만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나의 단 하나를 한번 잘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이번 1월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단 하나가 무엇인지요. 자, 11페이지. 여러분들이 더 적은 일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의 초점을 더욱 좁힐 수 있는 통찰을 얻고 각자가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적은 일을 통해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 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소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닌가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더 작은 일을 통해, 더 적은 일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뭘까요? 당연히 원싱인데요. 한 번 더 가볼게요. 13페이지 보면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이 영화 한 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1991년도에 봤던 영화인데 정말로 지구가 막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한 충격에 빠져요. 바로 이 대사 때문에 그래요. 컬리라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대체 뭔가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14페이지. 작가가 의도했던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단 하나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단 하나를 끈질기게 끝까지 파고들어서 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요. 이거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15페이지 보세요.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무언가는 내려놔야 되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아까 두 마리 토끼처럼, 아니 두 마리가 뭡니까? 요즘은 막 세 마리 네 마리잖아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것도 저것도. 그게 아니라 무언가는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왜요? 원싱 해야 되기 때문이죠. 17페이지 보세요.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에는 나의 집중력도 어떻게 해요? 분산됐던 거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과 에너지와 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집중돼야 됩니다. 18페이지 보세요.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뭐하는 것?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파고드는 겁니다. 몰입하고 집중하고요.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싱입니다. 자, 그런데요. 19페이지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고들지 않고요. 뭔가 집중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 형광펜, 부정적인 뉘앙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들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기대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두 번째, 꿈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삶 자체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죠. 내 모든 어떤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운되는 겁니다. 요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이 거의 다다랐습니다. 19페이지 보세요.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더하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빼기가 필요하다. 와, 그렇구나.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하기가 아니라 뭐요? 빼기요. 이 문장은 꼭 한번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빼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가지치기를 해내야 됩니다. 2023년 내 원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빼야 될 게 뭔지요.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빼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게다가 효과도 좋아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어떻게 해요? 통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만의 이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2023년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선배님들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저는 올 한 해 미라클 모닝입니다. 제 최고의 우선순위는 미라클 모닝이에요.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 스피치도요, 더 잘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쉽고 심플하게 선배님들 이렇게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요, 정말로 잘 해보려고 그래요. 단 하나, 저는 미라클 모닝이요. 선배님들의 원싱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에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잘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효과입니다. 자,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BJ 손턴 미국의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도미노처럼 시작되는데요. 차례로 쓰러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례로 쓰러지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게 쓰러져야지만이 다음 것들이 넘어가고요. 그것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이어지는 거겠죠. 하나가 넘어가줘야 됩니다.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됩니다. 어떤 게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요. 아, 그렇구나. 21페이지.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각각 일정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 많은 수의 도미노를 세워 놓는다면 손가락을 한번 간단히 탁 튕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이 발생시킬 수 있다. 베이어스, 이 도미노 회사 이름인데요. 바로 이걸 증명해냈다.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단 하나에 대해서, 요 단어는 꼭 써놓으세요. 어떤 하나입니까? 그냥 원싱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단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단 하나 말입니다. 자, 23페이지.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기 자신보다 몇 배? 1.5배가 더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힘을 가진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1.5배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보다 어떻게 해요? 1.5배. 와, 나보다 덩치 훨씬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와, 진짜 이 그림 보는데, 야, 이게 과연 그런가? 아, 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첫 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고작 5cm, 한 요 정도 되겠죠? 5cm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는 1.5배니까 7.5cm겠죠. 이런 식으로 1.5배씩 커진다고 했을 때 18번째 도미노는요, 피사의 사탑, 네, 그 사이즈만큼 커질 거고요. 23번째는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높이만큼 될 거예요. 그리고 31번째에 가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이것보다 900m 더 큰 거예요. 900m 위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까지 커지는 겁니다. 와, 57번째, 57번째에 가면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이르는 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그 하나 고작 5cm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 1.5배씩 커지는 것 뿐입니다. 자, 26페이지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새로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대로 된 그 하나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도미노 조각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대로 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는 겁니다. 제대로 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이 뭐예요?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첫 번째 제대로 된 그 하나가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것,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를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쌓이다. 시간의 누적성을 말하고 있죠.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될 것입니다. 아, 시간은 누적되는 것이구나. 제대로 된 하나를 찾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누적되는구나. 쌓이다 보면. 아, 그렇구나. 마지막 페이지예요. 첫 번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고요. 두 번째,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고요. 세 번째,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내가 배우거나 갈고 닦거나 해내거나 했던 것들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누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한 번에 잘하는 거 없습니다. 한 번에 뭔가 성과 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로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찾아오기 힘들죠. 오랜 시간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완전히 몰입했을 때에 그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입니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이는 거고요. 마지막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오늘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미라클 모닝 이 시간에 함께한 선배님들 한 번에 하나씩 성공은 연속하여 쌓이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에 내 것이 된다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 하나의 정신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단 하나의 정신입니다. 가볼게요. 페이지 27페이지에 원래의 제목은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라고 하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군 조지 패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단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외골수가 되어라. 어떤 거요? 스스로 결정한, 내가 뭔가 결정을 했어요. 그 하나를 위해서 완전히 몰입, 집중, 거기에 깊이 파고들라라는 거죠.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정말 던져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7페이지 밑에 분 보겠습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 또는 하나의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고요. 아돌프 쿠어스는요 1947년부터 67년까지 20년 동안 하나의 양조장에서 만든 단 하나의 제품으로 1500%의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와, 하나의 제품, 하나의 서비스예요. 여러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랍니다. 하나. 예. 28페이지 그 예를요 구글로 들어볼게요.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검색이었습니다. 심플해요. 깔끔해요. 구글은요 검색창에 막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검색기는 그거 하나 끝. 바로 이 검색이었다는 거죠. 이 한 가지로요 핵심 수입원인 광고를 가능케 했습니다. 29페이지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단 하나는 뭐지? 이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려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좁혀가는 겁니다. 타겟을 뾰족하게 내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아, 칼을 예리하게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이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이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단 하나는 뭐지?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한 가지는 뭐지? 계속 좁혀가는 거죠. 저는 바인더랑 책으로 계속 좁혀가려고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은 훌륭한 단 하나를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동시에
단 하나의 힘을 유지시키는 완벽한 사례다.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춤추는 고래의 실천. 춤추는 고래의 실천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슬슬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애플의 힘이었습니다. 98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의 단 하나는 맥 컴퓨터에서 시작했는데요.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을 거쳐서 지금 아이패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패드는 벌써 제품의 생산 라인 가장 꼭대기에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새로운 황금기기가 조명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원싱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물밑 작업들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일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애플 기계 보세요. 할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할인 안 합니다. 새로운 게 나와도요, 그 전에 나왔던 모델들이요,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 거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단 하나가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화제를 모으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군 전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도 아이폰 하나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애플 워치 있죠? 아이패드 쓰고 있죠? 아이패드 또 하나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하나.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 어제 말씀드렸죠. 제대로 된 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애매한 거 여러 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 하나가 또 다른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고요. 또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듭니다. 어제 도미노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1.5배 큰 것들을 쓰러뜨리는데 첫 번째 도미노가 고작 몇 센치였어요? 5cm 요만한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57번째 갔을 때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그 거리만큼의 그 높이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였어요? 5cm의 작은 도미노 한 조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 하나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제대로 된 단 하나입니다. 기업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요.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 내가 가진 단 하나가 뭔지를 알아내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이다. 아,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책에도 메모해 보세요.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나 김민구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 문지민의 하나는 무엇인가? 네, 이정의 하나는 무엇인가? 네,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 이름 막 불러봤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나라는 인간의 그 하나는 뭘까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를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복잡하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의 정신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거요? 나라는 인간의 단 하나는 뭔가? 여기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혼자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뭔가 혼자 1인 기업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뭔가 얘기하면은 그거 막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허술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단 하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요, 그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이요, 훨씬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은 사람이에요.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월트 디즈니를 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친형 로이 디즈니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형이 도와줬구나.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월마트 어마어마한 이 정말로 그 거대한 이 마켓의 창업주 샘 월튼의 한 사람은요, 장인 롭슨이었습니다. 아, 돕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어떤 그냥 살아가고 열심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요 조금의 성장을 하는 데까지 도와주셨던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요. 혼자 성공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 반드시 사람은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 혼자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다 말다 나는 역시 안 돼. 늘 실패 늘 실패. 제가 강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 있죠. 실패라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요, 그 다시 시작이 어렵다고요. 근데 이런 공동체, 이러한 시스템에 나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32페이지,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요, 기술로 축적되고요. 기술이 나아지면 역시 결과 또한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요.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자되겠죠.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 선순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되고요. 그 단 하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34페이지,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단 하나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근본 진실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입니다. 36페이지,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리더 스피치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저조차도요, 야,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해야 되지 아주 그 세미한 어떤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선배님들은요, 지금 막 출근 준비하셔야 되고 밥 차려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릴 거예요.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알아요. 아, 내가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바꿔야 되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됩니다. 나만의 원칙을 만드세요. 내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그 확고한 기준을 몰아붙이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기준, 그 원칙을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의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거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2023년 내가 결정한 거 있으세요? 나 이거 해야지, 도전해야지. 헬스 등록하셨나요? 뭐 등록하셨어요? 그냥 하세요. 생각이 복잡하면요, 안 됩니다. 그냥 집중하시고요. 그 하나에 몰아붙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단 하나의 정신, 내가 올해 나의 어떤 하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오늘 고민해 보시고요.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으시고요. 선택하시고요. 집중해 보세요. 이 단 하나의 정신이 올 2023년을 선배님들의 삶을 멋지게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입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39페이지 보세요. 제 1부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심해봐야 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뭘 해봐야 된다고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은 트루시니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바로 코미디언 스티브 콜버트인데요. 자신의 코미디 쇼죠. 더 콜버트 리포트의 1회 방송에서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느낌으로 믿고 여기는 어떠한 진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가볼게요.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이게 문제예요.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됐을 때에도 아닌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이 점이 참 무섭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정신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것들은 첫 번째, 자주 우리의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둘째,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어요. 결과적으로 셋째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방해해버리죠.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아, 헛된 믿음과 이 거짓이라는 것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로 바뀌는 이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을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게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일은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다음 주에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버리는 일 위험하다. 이 6가지 이거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세요. 괴테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밀려나선 안 된다.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건 조그만 거예요. 일 하나입니다. 하나. 가장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들, 많은 일들에 밀려나선 안 돼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아, 이거 좀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 일들, 수많은 일들에 둘러싸여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46페이지.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뭐 때문에 내가 바쁜가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의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 제대로 된 한 가지에 집중해 보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수많은 일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정신이 없는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48페이지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달라요.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중요한 단어, 잠시 시간을 내요. 어떤 거요?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아주 잠깐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착착착 운영해 나갑니다. 마지막만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합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잠시 시간을 내어 뚜렷한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뚜렷한 나만의 우선순위를 착착착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것에 집중하고요. 몰입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를 내가 골라내고 그것에 집중해내는 것,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80-20 법칙이죠. 소수의 노력, 이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차지한다. 사실은 이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의 노력이 99%의 결과를 갖고 올 때도 있는 거죠. 소수의 노력이 다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자, 이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51페이지.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계열성이 높고 예측 가능한 자연의 확실성이자 지금껏 발견된 가장 훌륭한 생산성의 진실 중 하나다. 진짜 저도 맞다고 확신합니다. 리처드 코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80-20 법칙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80-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소수의 입력, 소수의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또는 다수의 출력 혹은 다수의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소수의 원인, 소수의 그 입력, 인풋이죠. 소수의 그 정말 노력, 작은 거에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 핑크색,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 개가 막 빵빵빵 한 번에 막 다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끌어옵니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인풋, 당신이 실천하는 그 몇 가지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자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52페이지 이미지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할 일 목록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로소 성공 목록이 된다.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세요. 밑에 글자. 할 일 목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막 10개, 2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뭘 골라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제대로 된 것들을 착착착 골라냅니다. 이 골라낸 우선순위를 따로 딱 모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 자체가 이제는 성공 목록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성공 목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수많은 목록 가운데 우선순위를 착착착 정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거. 이게 성공 목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53페이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남겨야 될 것들을 찾아라. 이것이 내 삶의 여정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건 꼭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그거 좀 아시겠죠? 남들이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이렇게, 제가 조금 오늘 거친 표현, 근데 그거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나는 나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나한테 중요한 거, 그게 뭔지를 찾아내고 끝까지 남겨야 될 것들을 한번 오늘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요. 독서와 운동, 요거는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공부 20살 때 이후에 하는 게 진짜 내 공부고요. 운동력 평생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남겨야 될 것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 이미지를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야, 이게 진짜 맞습니다. 할 일 목록이 얼마나 길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로 줄여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해요? 20%로 좁히고요. 그 20%가 또 100이 되면 또 20으로 좁히는 겁니다. 25개에 내 해야 될 목록이 있어요. 20%몇 개입니까? 5개죠. 여기에 20%몇 개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제대로 된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에 있어서 80-20 법칙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을 누가요? 선배님들이요. 당신이 끝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80-20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서 딱 멈출 필요는 없어요.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를 남기고요. 거기에서 또 20%를 다시 남기는 이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나의 인생 단어, 그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고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삶에 뭐하면? 적용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소수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 제대로 된 그 단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
이 원칙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좀 한번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 단 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인지, 내 인생 단어, 내 인생 핵심 사명, 핵심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오늘을 사는 원칙이란 이야기 책이거든요. 12가지의 인생의 핵심을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재독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아직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고서적에 많습니다. 제대로 된 단 하나를 찾아보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능력이 아닙니다. 가볼게요.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6가지가 어떤 잘못된 것들 6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 어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해야 되죠. 오늘 멀티태스킹 곧 능력이다. 네, 아닌 것을 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마지막, 크게 버린 일은 위험하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58페이지 보세요.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스티브 우젤 미국의 영화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티태스킹,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망하는 것,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멀티태스킹이다. 자, 가볼게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들의 성과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 자, 그들 스스로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멀티태스킹 능력에 매우 뛰어난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뭐예요? 멀티태스커들은 그저 모든 일에 엉망이었던 것이죠. 아, 멀티태스킹이란 뭐라고요? 허상입니다. 멀티태스킹은요, 네, 허상입니다. 자, 60페이지 보세요. 멀티태스킹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며 삶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와, 저거 진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동시에 여러 가지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막 따라갑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무엇이요? 허상입니다. 사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멀티태스킹은 언제나 당신을 뭐할 뿐이다? 실망시킬 뿐이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허상이라는 거죠. 이거 아니다라는 거. 허상입니다. 허상. 한 번에 2가지를 하려고 하면 그중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겠죠.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일 뿐입니다. 아까 앞서 스티브 우젤이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어떤 기회에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치는 기회가 바로 멀티태스킹이다 라는 거예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이, 그 다음 제가 별표 쳐놨는데요, 각각 번갈아 가면서입니다. 각각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작업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자원, 예를 들면 CPU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자원,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의 자원, 하나의 인간, 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마저도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뭐요? 환상. 이 환상만 커졌을 뿐이에요. 실제로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하고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한 번에 2가지의 이상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2가지 일을 동시에 뭐 할 수 없다?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빨래 개면서 테레비 볼 수 있습니다. 뭐 테레비 보면서 가끔 뭐 대충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뭐요? 집중력이 많이 요하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있지만 집중력이 요하는 것을 2개, 3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집중 안 된다는 거예요. 6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미국의 신 빌리 콜린스는 이 현상을 잘 포착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마치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교 신자라면 그것을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진짜는 뭐예요?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거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글링 아시죠? 저글링. 서커스 할 때 공 막 여러 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글링 있잖아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저글링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고개사가 한 번에 공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보여요. 대충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한 번에 우와 여러 개 동시에 잘한다. 대충 보면요. 하지만 핑크색 밑줄 쳤네요. 자세히 보면 제대로 보면 집중해서 보면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1개입니다. 한 번에 1개의 공을 잡았다가 위로 던지는 식입니다.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한 번에 공 하나예요. 전문가는 이것을 작업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업 전환. 한 번에 하나씩 작업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한 번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많은 거 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면요.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됩니다. 작업 전환. 65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2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위에 방해를 받은 업무의 흐름과 밑에 집중된 업무의 흐름을 보세요. 집중된 업무의 흐름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하나만 합니다. 근데 방해를 받는 업무의 흐름을 보시면은 시작과 끝에 어떻게 해요? 본래 업무에서 또 집중력을 방해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 본래 업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어떠한 것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전환할 때에 방향이 재조정될 때에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바뀌었을 때 집중력이 빡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 일에 적응하다가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하면요. 다시 또 그거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멀티태스킹은 시간을 절약시켜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뿐이에요. 왜?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작업을 전환할 때에는 거기에 서서히 적응하고요. 다시 또 뭔가 하려고 하다 또 바뀌면요.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구나. 66페이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2가지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간단합니다. 2가지 일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2가지 행동 모두에 100% 집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하면 해요. 2가지 3가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00% 그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한 번에 2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나오네요. 한 번에 2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집중할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할 수는 있지만 집중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71페이지를 정말로 10번, 20번 읽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은가? 책이 나에게 계속 뭔가 말을 걸지 않은가? 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보세요. 71페이지. 집중력의 결핍은 업무 말고도, 업무는요 이렇게 좀 못하면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잖아요. 일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업무 말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내 인간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가인 데이브 크랜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막 찔리는 거예요. 요즘에 막 제가 어제도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책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15권을 빌려왔는데 무거워요.
한 주제에 대한 책을 빌려왔어요. 독서법에 대해서 완전 지금 몰입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에 뭔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 집에서 막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막 책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아빠 하면 놀자고 막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한번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봐.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진짜 많이 찔렸어요.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과의 뭐요?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이거 그냥 적당히 읽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합니까? 그렇다고 뭐 집중하지 말자는 그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저거 하는 거, 멀티태스킹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 제대로 하라는 거죠. 책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읽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할 때 집중 딱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그만 멈추고 어떻게 해요? 네,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거기에 몰입 집중하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능력 아닙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멀티태스킹 대충 보면 어떻게, 우와 대단하다, 저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우와 대단하다, 아니라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선배님들 오늘 멀티태스킹의 이 허상에서 벗어나시고요.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하고요. 특별히 오늘 한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정말로 온전히 나를 이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리오 바바우타라는 자기계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지배적인 헛된 믿음은 바로 자기관리라는 무엇?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오 바바우타는 누구인가요? 단순함이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책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겠다고요? 우리 문화에서 가장 지배적인 헛된 믿음은 무엇이요? 바로 자기관리라는 허상입니다. 자기관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3페이지,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자기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 자기 통제력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조금 더 잘 관리해야 할 뿐이거든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이 키워드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보다 자기 통제력이요. 이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조금 더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삶인데요. 자,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별표 안 쳐놨는데 별표 좀 쳐놓으세요.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닙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언제나 절제된 행동만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절제만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무엇이요? 건전한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입니다. 그렇구나. 건전한 습관이 자리 잡을 그 때까지만 내가 정말로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경주구나. 건전한 습관이요. 건강한 습관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 이게 중요한 겁니다. 74페이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관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지속시키는 무엇이요? 습관입니다. 오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규율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습관, 그것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10개이든 내가 정한 것, 그거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규율,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철저한 자기관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무엇? 자기 규율, 자기 통제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본질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가 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 훈련을 충분히 유지하면 일상, 달리 말해 습관이 됩니다.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그 소수 몇 가지의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 모은 것, 확립시킨 것 뿐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와, 자기 관리 완벽한 사람이네 라고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몇 가지의 건강한 습관을 내가 확립시킨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죠. 습관의 힘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바람직한 습관 몇 가지를 만들면 끝이라는 것이죠.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습관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 루틴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요거 보세요. 이미지로 하니까 딱 기억이 나기 좋은데, 자 보세요. 저는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죠.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했는가, 이게 어떤 저의 습관,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건강한 에너지, 비타민이나 어떤 이 영양소를 잘 섭취했는가, 운동하고 있는가, 말씨, 글씨, 솜씨의 씨앗, 믿음의 이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요? 아웃풋 내는 방법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요? 습관을 만들고 요거를 딱 유지하는, 여기에만 전 집중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관리 막 철저히 한다? 그게 아니라 습관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죠. 75페이지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무엇만으로요?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적은, 훨씬 적은 무엇만으로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성공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모든 일, 막 온 사방에 막 에너지를 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 아, 요게 진짜 중요하구나.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면 된다. 이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우와, 저 사람 자기관리 정말 잘하네, 철저하네 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밑에 보세요.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적인 집중을 모한 사람,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강력한 습관, 이 건강한 습관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선택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버려야 되겠죠. 내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고 건강한 습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습관에 집중해 보는 것, 이게 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예가 나옵니다.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어릴 적 이는요 ADHD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조용히 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심지어 재능도 없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은 앞으로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팩트를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가능성을 이렇게 딱 단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펠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십 개를 땄습니다. 금메달만 수십 개입니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76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펠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뭐에서요? 그 부분에서의 선택적 집중을 발휘했던 겁니다. 요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온 사방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만의 선택적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메달 엄청 딴 거예요. 77페이지 보세요. 올바른 습관 개발에 어떤 성과가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근데 보세요. 인생이 더 어떻게 뚜렷하게 보이고요, 덜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수영장에서요. 어디에서요? 수영장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해요?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습관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끝이구나. 올바른 습관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가 하나 나옵니다. 노력의 정도와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에 따라서 자, 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66일째 습관이 확립됩니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데요.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요?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왜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하니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요, 습관으로 딱 자리 잡은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유지가 되는구나. 어렵지 않은 거예요. 미라클 모닝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습관이 되면요, 알람 소리 안 듣고도 어느 순간 눈이 떠지는 이 미라클, 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79페이지요. 아까 보세요. 평균 66일 습관 들이는 데는요, 전체적으로는 18일에서 254일까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분야마다 습관으로 만드는 게 다르겠죠. 근데요, 평균 66일. 자,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습관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력과 훈련을 동원해야 됩니다. 처음에 요것만 딱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쉬워진다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페이지 80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뭐라고요?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당신이 얻는 성취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요?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 그렇구나.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해서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탁월한 성과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아,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에서 만들어진 무엇이요? 그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선배님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선배님들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내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 버리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습관을 선택하시고요. 그것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생입니다. 하나의 핵심적인 습관, 건강한 습관을 정말로 만들어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쇄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습관으로 추천드립니다.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독서와 운동,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 습관, 핵심 습관을 만드는데 집중해 보신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있다면 다 가능한가?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일인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을 묶으라고 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무엇?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뉴욕타임즈 기자 패트리샤 코엔이 이야기했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요거 올려놨습니다. 요 세일인의 유혹에 대한 그 스토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사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요. 의지력이 단순히 사람의 투지를 불러오는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다른 요소를 빼먹은 셈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의지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요 두 개가 세트예요. 의지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이 좋아요. 근데 의지가 없다면 요것도 아니겠죠. 의지력과 타이밍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의지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무엇? 타이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지력과 타이밍은 같이 가야 됩니다. 85페이지.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월터 미셸 박사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빙 유아원에서
4살짜리 꼬마 아이들을 괴롭히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악한 실험에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동원되었고요. 자기 아이들을 실험에 참여시킨 부모들은 몸을 뱉으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수백만 명의 다른 관찰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악한 실험의 제목은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로 의지력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했죠. 자, 볼게요. 우선 아이들에게 프리첼, 쿠키 그리고 악명 높은 마시멜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구원이 잠시 나가 있는 15분 동안, 몇 분 동안요? 10분하고도 5분. 굉장히 길죠. 아이들한테 잔인하죠.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같은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먹으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지만 너 기다리면 나중에 2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규칙을 설명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셸 박사의 실험은 이미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마시멜로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는 아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이, 고개를 돌리는 아이부터 해서 과자 주변을 뺑뺑 돌고 냄새에 맡고 심지어 어떻게 막 쓰다듬고 별의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3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힘들죠. 근데요, 10명의 아이 중에 3명이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하죠. 자,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거나 볕이 좋은 때 건초를 말려라 같은 말처럼 의지력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임이다. 다시 한번 정리요. 의지력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의지력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것을 이용하는 무엇에 있다? 타이밍에 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의지력도 뭘 느껴요? 피곤함을 느낍니다. 자,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어떻게요? 부족해집니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력이 무언가를 먹여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무엇?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올리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가 된다? 우리가 된다. 아, 생각을 위한 내 어떠한 의지력을 위한 내 에너지를 위한 음식이 필요하구나. 쉼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떠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92페이지에 또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이 이스라엘의 가석방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10개월 동안 8명의 심사관들이 맡은 1112건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심사가 처음 시작되는 건 시작되는 오전과 이 2번의 휴식 시간 직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5%에 달했어요. 그런데 휴식 시간 직전,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다 쓰고 난 거의 막 끝까지 왔을 때는요, 어떻게요? 0에 가깝게 떨어진 것이죠. 이때 딱 그 심사 그 서류가 딱 있는 사람들은 가석방 안 된 거죠.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왼쪽은 가석방의 승인 비율이고요. 오른쪽에는요, 그 시간대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요, 오전에 휴식 시간을 가졌을 바로 직후에는 또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오후에 휴식 시간 가졌을 때 또 에너지가 올라가죠. 자,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요?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떨어지면 기본값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의지력 굉장히 중요하구나. 타이밍 중요하고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4%.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력도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의지력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무엇이요? 매일,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어떻게요?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 순간의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력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96페이지 보세요. 사방에서 의지력이 새어 나가게 될 것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쯤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관리하지 않으면요. 따라서 다른 모든 한정되고도 중요한 자원처럼 의지력 또한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주의 집중 관리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지력에 관한 한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빠지지 않게 의지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뭐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이 흐트러지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해라. 결론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일찍 해치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을 때에 가장 내 어떤 정신과 에너지가 또렷할 때에 그거 해치우라는 거죠. 아, 왜요? 의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진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뭐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디자인하라. 의지력을 꺼냈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지력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바보 같은 겁니다. 의지력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에너지를 잘 올려야겠죠.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드릴게요. 선배님들, 나의 의지력이 최상일 때는 언제이신가요? 이것 오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내 에너지, 내 의지력이 최상일 때가 언젠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는 바로 이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 새벽 시간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막 정신이 말똥말똥한가요? 그런 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요. 아, 더 자고 싶다.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순간 고민하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기지개를 막 핍니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고양이 자세로 스트레칭 한번 하고요. 바로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카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적당히 이러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잠이 깰 수 있을 정도로요. 세수 빡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뭐 주스 마시고 따뜻한 물 또 마시고요. 아침에 물 되게 많이 먹죠. 왜요? 저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시간 너무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고로 만들려고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력과 싸우지 마세요. 나의 의지력이 최상일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번째, 의지만 있다면 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내 의지력, 그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그 순간에 나의 최고의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오늘도 응원드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게 맞는가? 네, 아니다 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가볼게요. 페이지 98페이지에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율이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합쳐보면 뭐가 될까요?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되겠죠.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효율과 효과입니다. 98페이지, 절대적인 균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 균형 잡힌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미세할지 몰라도 사실 균형을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뭐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균형은 생김새는 명사이지만 사실 동사처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과정의 일이 바로 균형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99페이지 보세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의 선을 이리저리 넘나들게 됩니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한 가지 일에 시간을 내가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뭐한다? 줄인다는 것이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일에 내가 시간을 쏟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균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02페이지. 기적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극단에서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균형을 향한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고 모든 일이 제 시간에 마무리된다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이러한 평온함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거 균형, 이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03페이지 이미지 도표 한번 보세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극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서 여기 이미지가 나오죠. 일과 삶의 중도, 네, 일과 이 삶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가는 거죠. 하나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떤 거예요? 중도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에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왜요?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계속 맞춰가야 되니까.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뭐가요? 노력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또 말하고 있는 거죠. 104페이지 보세요.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이라는 건요, 바로 극단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 우리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나게 되죠.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내 범위 내에서는 왔다 갔다가 가능한데 기적은 어디요? 요 범위를 넘어갈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겁을 내고요. 물러나게 됩니다. 기적은 그런데 결국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를 넘어갈 때 내 한계를 계속 돌파해낼 때 네,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한계를 뭐 할 때요? 돌파해낼 때 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미라클 모닝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미라클 모닝이죠. 왜요? 익숙하고 내가 평안한 이 범주가 아니라 정말로 이 돌파해내는 능력들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미라클 모닝입니다. 자, 그래서 108페이지 보세요. 소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자, 원싱이란 이 책의 핵심 주제, 원싱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바로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랍니다. 뭘 버려야 되죠?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될지 선택하는 거죠.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이제 좀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한 가지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1번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버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버리고 버렸는데도 한 3-4가지가 남았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뭐 한다? 집중한다. 올인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원심이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버려야 되죠. 선택해야 되죠.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110페이지 보세요. 자, 요 이미지 잘 보세요. 남다른 성과가 나오려면 균형을 잡아준 행위 사이에 긴 기간이 필요한데요. 자, 아까 일과 삶의 중심, 일과 삶이 어떻게요? 조금 계속 요 왔다 갔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잖아요. 지금 이미지 보세요. 어떨 때는 한번 푹 갔다가 또 짧게 갔다가 푹 갔다가 짧게 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한 번씩 극단으로 한번 나가 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짧게 가느냐 때로는 길게 가느냐.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 어떤 그 중간 안정 범위를 벗어나서요 좀 멀리 쭉쭉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공 이렇게 던진 서커스 있잖아요. 그 공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5번째 정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첫 번째 공, 이것이 고무로 된 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1이라는 것은 고무공이구나.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1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공 뭐였습니까?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정직은 고무공이 아닙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더 다이어리, 니콜라스를 위한 수잔의 일기라는 책의 작가 제임스 패터슨이 이야기합니다.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 하는데 5개의 공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1이라는 것만 고무공이고요. 나머지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정직은요, 유리공이죠. 깨트리면 안 된다.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좀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들 한번 균형을 잡아보셔야 되겠죠. 111페이지 보세요. 자, 이 균형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이미 단어를 바꿔버리시면요. 굉장히 인지가 쉽습니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균형이란 말 대신에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들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운명으로 가는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똑같지 않거든요. 이게 균형, 똑같지 않아요. 우선순위란 말 자체가 뭐예요? 그 중에서 내가 먼저 중요한 거 해야겠다라는 우선순위, 말 그대로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즉, 균형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일을 어디에? 맨 앞에 두고, 우선순위죠.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우선순위.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조금씩 쏟으면 됩니다.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에 무엇을? 무게를 맞추는 삶입니다. 무게를 맞추는 삶이요. 중요한 일을 어디에? 맨 앞에다가 탁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버리시고요, 선택하시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버리고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최선인 것, 최상인 것, 그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는 선배님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9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한가? 네, 위험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크게 버리는 일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위험한데요. 그것들을 계속 감수해냈을 때 내가 성장하는 것들,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장애물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혼이 뚫린 다른 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혼이 뚫린 다른 길들이 내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크다는 말과 성과라는 말을 한 문장 속에 집어넣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다. 크다와 성과를 함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힘들 것 같아. 둘째, 복잡한데. 셋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같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큰 성과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 것인데요. 메가포비아라고 하죠. 큰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무엇이요? 내 생각이 그거는 힘들고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라고 내가 딱 지레 겁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메가포비아, 큰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실체가 없는 건데요. 자,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8페이지 보세요. 소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비례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성공의 어떤 사이즈는 생각의 사이즈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성공과 내 성장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생각? 큰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119페이지 이미지 하나 나오죠. 도표 보세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드는데요. 자, 행동을 좀 크게 할 때에, 생각을 좀 확장할 때에 큰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결정되는 것이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의한 행동이 중요하고요. 그 행동이 바로 결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는 뭐에 따라?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된다.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요. 아까 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그림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상자를 택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택할 것인가, 누가 택하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조그마한 회색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무엇을 언제 누구와 선택할지, 내가 그 조그마한 상자를 결정할지, 아니면은 무엇을 언제 누구와 좀 크게 어떤 걸 결정할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배님들의 어떤 상자는 얼마나 크신가요? 오늘 내가 이 상자의 사이즈를 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난 이만큼, 아니 난 좀 크게, 아니 더 크게. 나는 내 한계를 제한짓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상자는 얼마나 큰가? 자, 123페이지. 때로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상상, 내 생각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여정에서 자기 자신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되려면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도 이미 성장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여정에서 내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나의 삶의 어떤 그 모든 순간들에서 무엇이요? 내 자신도 커진다는 것이죠. 전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커지는 거죠. 성과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좀 결과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성장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이 확장되고요. 내 자신이 커지는 것. 이걸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술, 당신의 인간관계, 무엇이 가능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이 모두가 커지기 위한 여정에서 다 같이 어떻게요? 성장, 자라나는 것입니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당신도 어떻게요? 커진다. 핑크색 형광펜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큰 것을 경험할수록 내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많이 가보시고요. 기왕이면 진짜 시간과 어떠한 재정과 어떠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물론 제한이 있겠죠. 그러나 좀 과감하게 한번 돌파하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나라도 가보시고요. 정말 아프리카 어디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들을 경험할수록 내가 커지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이 많을수록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큰 경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뭐하자? 도전하자. 그래서 꿈 리스트에 기록한 것들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어떠한 것들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것들을 자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나 못해, 나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우리의 사고방식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장의 사고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정된 사고방식입니다.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춘 학생들은
고정된, 픽스된, 고정된 사고방식의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쓰고요. 무력감을 덜 느끼고요.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학습 성적도 더 좋았습니다. 또한 자기 삶의 무엇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 부분이요. 자기 삶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한계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정하십니까? 그냥 돌파하시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을 한번 끌어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사고방식, 고정된 사고방식, 오늘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내가 고정된 사고방식에 나도 모르게 그 작은 상자 박스 안에 갇혀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사고방식으로요. 좀 큰 사이즈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5페이지 오늘 마지막 소제목 주제인데요.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법입니다.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법 굉장히 심플한데 강력합니다. 역시 단순한 게 강력합니다. 보세요.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어디? 가능성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에 기대하시고요. 그 가능성에 투자하시고요. 가능성에 정말 내 삶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취와 풍요는 올바른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을 때에 뭐요? 한계를 두지 않을 때에 내가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한계를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과물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삶을 추구하라. 큰 삶을 추구하라. 자,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큰 일을 두려워하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약한 결과물이나 사소한 기회를 향해 달려가거나 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피하지 말고 돌파해내라. 도망치지 말고 도전하라. 다시 어떻게 해요? 도피하지 마시고요. 돌파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숨지 마시고요.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써놓으세요. 돌파하자. 도전하자.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를 보라.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프, 넘어서는 것이에요. 뛰어넘는 것이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에서 진짜 잠재력,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오늘 결론이 뭡니까?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법,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법, 오늘 정답이 나왔네요. 뭡니까?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시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성장하고 내 사이즈가 커집니다. 내 사이즈가 커지면 와, 나 이만큼 잘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 크게 버린 일은 위험하지 않다.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